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케네디 센터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 방만 경영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연방지원기관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센터가 워싱턴 관료주의의 상징이 아닌 미국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세계적 수준의 명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안을 들여다보면 시설의 전면적인 구조 개선과 경영진 재편은 물론이고 그동안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정밀감사가 포함됩니다. 공사기간 동안 센터 운영은 일시 중단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차단했습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는 케네디 센터가 과도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여왔다고 비판해왔는데 지지자들은 이번 재정비 사업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예술기관 본연의 투명성을 회복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계 인사들 역시 케네디 센터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현대화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계획이 낙후된 시설을 개선할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시설 개선 작업은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연장을 최신식으로 교체하며 전국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워싱턴 예술계 일각에서는 일시적 폐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장기적인 이익이 당장의 불편함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에 의존하는 문화기관에서도 비효율을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새롭게 단장될 케네디 센터는 미국의 예술과 자부심이 깃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 아래 2028년 초에 다시 문을 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백악관 특사 위트코프와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가 오는 금요일 이스탄불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6월 협상 결렬과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란 관리들이 갖는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무게가 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신속한 협상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걸프 지역의 대규모 미군 병력을 증강시켰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역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보도하며 대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 카타르의 외교적 노력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아랍 및 이슬람 국가대표단이 함께 참석해 전쟁 방지를 위한 포괄적 패키지 딜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지역 대리군 문제까지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란 측은 오직 핵 문제만이 유일한 협상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좁혀지지 않은 간극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입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회담에 앞서 이스라엘을 방문해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를 접견하고 최근 워싱턴을 다녀온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을 만납니다. 이후 아부다비로 이동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3자 평화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 일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도 동행합니다. 이들은 목요일 카타르로 넘어가 알타니 총리와 이란 문제를 논의한 뒤 금요일 이스탄불로 향하게 됩니다. 금요일 열릴 회담에는 미국과 이란 대표단을 포함해 튀르키예, 카타르, 이집트, 오만 UAE,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외무장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과 관련해 워싱턴 정가와 월스트리트가 많은 지지 의사를 밝히며 구체적인 기대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워시 지명자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최연소 연준 이사로서 보여준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함께 인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준비된 인재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팀 스콧 상원은행위원장을 포함한 의회 지도부는 이번 인사가 연준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고물가를 잡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최적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등 금융계 핵심 인사들은 워시 지명자가 가진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청렴성이야말로 미국 경제 재건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환영의 뜻을 보탰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그가 취임 즉시 연준의 비대해진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방만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여 기관 본연의 임무인 물가 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워시 지명자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디지털 자산과 금융혁신 분야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연준의 체질 개선을 주도할 것이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금리를 결정하는 의장을 넘어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통화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톰 코튼 상원 의원 역시 대통령과 협력하여 미국 가정의 생활비를 낮추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이번 지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상원은행위원회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워시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최우선 순위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시 지명자는 상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연준 의장으로서 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 수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산간 지역부터 해안가까지 주 전체가 눈으로 뒤덮이는 수십 년 만의 기록적인 겨울 폭풍을 맞았습니다. 주 기후당국은 이번 사태가 내륙은 물론 해안가 일부 지역에서 약 40년 만에 관측된 최대 규모의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샬럿과 하이포인트 등 주요 도시에는 최대 16인치의 눈이 쌓였고, 평소 온화하던 오크아일랜드 해변까지 하얀 눈밭으로 변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지난 1월의 한파에 이어 대서양 연안에서 급격히 발달한 저기압이 내륙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전역과 버지니아 남부에 걸쳐 앞을 분간하기 힘든 강한 눈보라를 몰고 왔습니다. 이례적인 기상현상은 곧바로 위험한 사고로 이어졌는데, 조 슈스타인 주지사는 주말 동안 주 전역에서 10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접수됐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85번 주간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10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운전자들이 영하의 강추위 속에 고립되는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해 로브슨 카운티와 러더퍼드 카운티에서 각각 발생한 충돌 사고로 결국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력 공급망도 타격을 입어 한때 수만 가구와 사업장의 전기가 끊겼으며, 샬럿 더글라스 국제공항에서는 항공편 대다수가 취소돼 수많은 여행객이 공항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주 정부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과 고속도로 순찰대를 투입해 밤샘 제설 작업과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타인 주지사는 이번 폭설 사태를 메이저급 허리케인에 준하는 재난으로 간주해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위기소통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와 관공서는 문을 닫거나 운영 시작을 늦추고 있으며, 당국은 도로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지역 교통국 웹사이트를 통해 대피소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도 동부 서벤골주 바라사트시 인근의 한 사립병원에서 치사율이 매우 높은 니파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2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감염자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던 젊은 의료진 2명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심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올해 1월 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입원 환자 중 간호사 1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이며 다른 1명은 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보건부는 감염자와 접촉한 196명을 추적해 격리하고 검사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로 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과일박쥐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니파 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사람 및 동물과의 밀접 접촉을 통해 확산됩니다. 감염 시 초기에는 발열과 두통,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지만 급격히 중증 호흡기 질환이나 뇌염으로 악화되어 발작이나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과거 남부 및 동남아시아 사례를 보면 치사율이 최소 40%에서 최대 75%에 달할 만큼 치명적이어서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우선 관리 대상 병원체로 분류합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바이러스가 인도 국경을 넘어 확산될 위험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별도의 여행이나 무역 제한 조치는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콩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인도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 내 건강검역을 강화하며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감염 사례가 없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니파 바이러스와 관련한 고위험 여행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와 거리를 두고 보건 인력을 조정함에 따라 해외 질병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접근성이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밀접 접촉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모든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83,000달러 선을 웃돌던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74,000달러 중반까지 밀려났는데 이는 지난 2025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12%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 가치로 따지면 무려 2천억 달러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2,400달러 선까지 주저앉으며 작년 12월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2조 6,6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른바 제2의 검은 일요일로 불리는 지난 2월 1일 하루에만 22억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청산됐고 33만 5천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말 특유의 얇은 유동성 탓에 적은 매도 물량에도 가격 변동폭이 커지며 연쇄적인 투매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현물 ETF에서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달러 강세 기조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발언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감 또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동요하는 모습이지만 일부 기관과 장기 보유자들은 이를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현재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중반대의 지지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주목하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들은 이번과 같은 대규모 청산은 과거 사이클에서 바닥을 다지는 신호였다며 과매도 구간 진입에 따른 반등 여부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